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그러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녹음 테이프에는요, 예? 민주당을 개헌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안철수 씨 교수죠. 예? 당신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있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러한 몇 가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대사가 그것을 부인만 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지금 공개되지 않은 추가 파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개헌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개헌은 해서 민주당을 이렇게 하겠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한다. 또 네거티브 캠페인은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차차 공개를 하게 되면은 예? 권영세 대사가 오히려 곤경에 빠질 거예요. 근데 그냥 대선 과정에서 뭔가 계획을 짜고 그냥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내용이란 말씀이십니까? 네네. 네,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 하면은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신 박지원 의원이십니다. 이른바 권영세 녹취록으로 또 한 번 여권을 긴장시키시더니 최근에는 남북관계 특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박지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남북관계 특위위원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저 국회 내의 그 조직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국회 내 특별위원회. 상설특위는 아니지만 예. 특별위원회로서 상설 상임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 남북관계 특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발전이 붙어 있는데요. 발전. 네, 남북관계 발전 특위. 예. 그래서 말씀 그대로 네. 남북이 지금 발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발전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18대 원내대표 할 때도 또 과거부터 남북관계 발전특위는 국회 내에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국회의장이 비난하는 대로 이게 특위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에서 협력을 하지 않죠. 이제 각 상임위에서 하도록 해라. 네. 하지만은 외통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외교부를 관할하지만은 남북관계 발전특위는 국방위에서 관할하는 국방부까지 오히려 3개 부처를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사가 의원의 일정을 합의해야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못 열리죠. 우리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새누리당은 안 하려고 하고. 남북관계 무위로 그동안 쭉 활동해오다가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 위원장으로 이제 참여하시면서 뭔가 좀 새로운 활력이 생길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이번에도요. 예. 그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저희 당내 특위와 법사위원들에서는 이제 저한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민 최고위원이 당 최고회의에 이렇게 박지원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글쎄요. 했으면 좋겠다. 최적임자 정도가 저는 이제 사실
공격하는 것도 피곤하지만은 예. 남북관계 발전 특위가 훨씬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뭐 남북관계 발전 특위를 하겠다. 예. 라고 했더니 겸직하면 어쩌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한테 비중이 쏠리니까 예. 하겠다 했는데 남북관계 발전 특위 맡으니까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 네. 좀 의욕적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안 맡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두 가지 다 하시면 안 되냐라는 당내 요청이 있을 만큼 당내에 우리 박지원 대표님만한 화력을 가진 분이 또 없고 또 그만큼 조정력,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을 또 찾기도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인데요. 이러면 제가 춤춥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예. 그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남북 관계 발전 특위 위원장으로 보시기에 어제 오늘 개성공단 뭔가 좀 풀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엊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빵점이다. 예. 사실 남북 관계를 망쳐버린 것은 예. 이명박 대통령이고 예. 북미 관계를 망쳐버린 것은 부시 대통령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예. 상당한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네.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예. 실망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최근 1년을 보더라도 모든 언론에서나 예. 심지어 국민들도 예.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고수가 김정은 네. 제1위원장의 고개를 숙이고 왔다라는 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든 이 개성공단 실무자 회담에서 예. 상당히 전진적으로 합의가 된 것, 예. 이것은 잘 됐다라고 예. 평가를 하면서 예. 제 트위터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셔서 네. 축하한다고 올렸다가 네. 또 트위터련들이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네. 하지만 잘하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네.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야 사실 칭찬 그 이상의 또 격려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보니까 통일부 대변인의 그 성명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 있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숙이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아니 어디서 그런 깔때기를 들이대는지. 깔때기 치고는 방송 나와서 깔때기하지. 예. 그 대북 정책 가지고 깔때기하면은 더 큰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번에 보면 말이죠. 예. ARF 네. 브루나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보면은 의장 성명에 예. 우리 언론들이 네. 전부 다 북한 외무상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요구만 반영됐다. 예. 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어요. 예. 예를 들면 9.19로 돌아가자 예. 하는 것은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되게 예. 깔때기 되는 것이 우리 언론이나 예. 통일부 청와대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네.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예. 지적하고 싶네요. 예. 사실 그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역시 개성공단이 평화의 어떤 그런 안전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6.15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셔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날이 열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셔도 또 남북관계가 거의 파탄 수준에 이르러도 변치 않은 원칙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역진하기 힘든 것이 바로 남북 불가침에 대한
6.15 합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그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또 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6.15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평양에 갔고 그 후로도 수차례 김정일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나눈 사이인데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부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도 이익이고 우리나라도 이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노동자가 5만 5천 명 정도가 개성공단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쪽 중소기업 중앙회의 보고서에 의거하면은 북한 5만 5천 명 대 우리는 12만 5천 명의 중소기업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공장을 나가면은 거기에서 다 사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물만 북한 걸 먹고 그 노동자들에게 대한 간식 이런 게 전부 여기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았어요. 라면, 초코파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초코파이를 하루에 서너 개 주는데 이걸 그 북한 노동자들이 개를 든대요. 해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씩 몰아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평양시장에 물물교환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개성시장에서도 팔고 이런 게 결국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인데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2000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여담처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그 대화 내용을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한테 대화록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NL을 대화록 공개하면서 제가 바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2002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래연합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갑니다. 이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까지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극진하게 초청을 했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7.4 공동성명의 2세들로서 우리가 평화를 논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위원장 만나자마자 귀샤대기를 때려야 맞습니다. 그렇죠. 총으로 쏴야 맞아요. 왜냐하면 욕을 한마디 한다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한 2년 만에 문세광을 내려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흉탄에 어머님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를 죽인 원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걸 우리가 누가 그렇게 보면은 종북의 원조예요. 아니 그 덕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그렇죠.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자. 라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제 3일간 극진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느냐 해가지고 휴전선을 통해서 판문점으로 해서 내려왔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향하는 차 속에서 이렇게 가까운 길을 돌아갔구나. 이래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것들을 수레해요. 더욱 가관은 그때 이산가족과
남북 축구 시합을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를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 후에 예. 남북 축구팀이 상암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인데 그랬었죠. 예, 예.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한테 예. 이 시합은 내가 따봤는데 예.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예. 하고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더욱 강화는 예. 상암구장에 가서 예. 우리 붉은 악마들이 예.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연호를 하니까 예. 왜 태극기 흔드냐. 나하고 합의가 한반도기 흔들기로 했다. 왜 대한민국을 연호하느냐. 예. 나하고 합의가 조국 통일을 연호하기로 했다. 하고 화를 냈다고 정몽준 의원의 자서전에 제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호를 못 부르게 한 사람이고 국가 정체성을 부인한 그런 대한민국 태극기를 못 흔들게 한 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예. 어떤 국민이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종북이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얘기합니까? 예. 그 진정성을 네. 통일을 위한 예.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NLL 문건 가지고는 예.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를 예. 전체인 양 네. 호도를 해가지고 예. 공개를 함으로써 네. 외교적으로 오점을 남기고 남북관계를 깨질 수 있게끔 하고 또 만약 진짜 이건 북한에서 말이죠. 예. 당시 박근혜, 김정일 회담록을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예. 혼란이 올 거예요.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그 회담록이 있을까요? 있을 거죠. 예. 반드시 있죠. 예. 북한에 있을 거예요. 그러고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북한 다녀간 사람 정몽준, 하나도 김문수 뭐 이런 분들 자유스러울 수 없다. 네.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와중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제가 참 불견하게도 예. 우리 박지원 선배님을 약속을 해놓고 제가 늦었습니다. 용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별 말씀. 기자는 시간은 안 지켜도 날짜는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박지원 선배님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뉴욕에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예. 원외 대변인 하던 시절인데 저기 어디냐면은 이 누구지? 그 사무총장 하던 그 이름으로 된 빌딩 있지 않습니까? 마포에 5층짜리. 예. 거기 평민당이 있었을 때 예. 기자실이 4층인가 있었거든요. 평민당이 아니라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래도 평민당이었어요. 평민당은 아니었을 텐데. 평민당 아니었어요. 평민당은 여의도였어요. 여의도였나? 네. 그러면 그쪽에는 뭐 민주당 시절이겠죠. 예. 그죠? 그때 이제 원외대변인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석강 기자였으니까 국민의원은 나와가지고 이제 석강 기자들 일찍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챙기는데 그때 이 박 대변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고 그때 아주 젊고 정말 멋있었지. 예. 베스트 드레스로 그냥 예. 선정되던 그런 시절이니까. 예. 그런데 저한테 지금도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예. 살이 안 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유 대변인 넥타이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습관이니까 기사 열심히 쓰고 있는데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주는 거야. 뭐 포장되어 있는 거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뜯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사 이제 바빠가지고 마감을 다 한 다음에 딱 뜯어봤더니 예. 내가 멋있다고 한 그 넥타이를 갖다 갖고 그래서 야 정말 그때는 그 원외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원외 대변인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이기택 대표와 김대중 통합민주당이가 통합 공동대표셨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에서 국민을 많이 상대하는 원내대표나 대변인은 이기택계 그리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은 이제 김대중계 이렇게 당직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장석화 의원이 대변인을 하고 장석화 대변인 할 때다. 내가 맞아. 이제 수석 부대변인을 맞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뉴스는 김대중 대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대변인이셨죠. 제가 다 말아먹었죠. 네. 아, 그때 장석하 대변인은 습관 시간에 맞춰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장석하 대변인 보고 당신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예. 서울법대 아무나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다. 고시 아무나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다. 내가 그랬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분은 대변인 하면서 변호사 일을 참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혼자 나간다고요. 네. 지금 그분 모르겠어요. 나가면은 어디 간다고 그러고 나가요. 네. 그럼 이제 저는 기자분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면 거기서 만나. 그 식당에서. 그럼 되게 보면은 이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점심값을 내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칼국수 먹고 뭐 이런 건데 야당 때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그분은 안 내고 자기 것만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미워하고. 많이 미워했죠. 아니, 그런데 그 장석하 대변인 하니까 생각난다. 그때 장석하 대변인하고 박찬종 씨인가 누군가하고 같이 술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날 폭탄주에 장석하 대변인 취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밝히면은 진짜, 정치 안 하신 분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기억이 나서 드릴 말씀이고, 아까, 이게 1992년이죠? 네. 그, 1992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02년. 2002년이다. 네. 맞아. 2002년에 그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했던 게. 근데 그 대화록을 이제 북한이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우리 박지원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는데, 그 내용의 대강을 아시네.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아. 누구?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의원님이라고 하면 되나? 형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대표님이 입에 더 붙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까면은 참,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도 저한테 물었는데 우리 정부에는 없었어요. 없었고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사항은 있지만은 확인할 길은 없는 거고. 대화록 자체는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교류 협력 왕래를 굉장히 장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높이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이고 지금이고 누구나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두환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40년간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김일성 주석께 경의를 표한다. 김일성이 경의의 대상이고 그 사람이 평화 수호를 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그럼 지금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종북 세력의 원조는 전두환 대통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국민 누구도 그것을 외교적 수사로 어떻게 됐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를 하지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NLL을 이 공개를 하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이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참 목숨을 바쳐야 될 사람들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국익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공개를 했는데 이런 파동이 오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대화록이다. 라고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거기서 날조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아니, 날조 하면은 2008년 1월에 이른바 국정원이 발췌했다는 그 대화록. 그게 날조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표현 같은 거를 뭐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표현한 걸 갖다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내가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날조한 발췌록
걸 가지고도 새누리당이 재미를 무지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전문을 갖다가 까는 바람에 그게 날조됐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런 논법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대화력이 없고 북한이 만약 대화력을 갖고 있다면은 실제 날조를 해서 발표를 한다 한들 누가 증명할 것이며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종북 인사처럼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그런 것을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이게 되고. 북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국민도 그걸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NLL 문건을 국정원에서 공개하고 역풍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교적 수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전두환이든 누구든 박정희 대통령도 그 김일성 기념관에 그렇죠. 있는 친서를 뭐 공개는 안 했지만은 거기도 무슨 미사 여구가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7.4 공동성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말하자면 외교적인 수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마치 굴종인 것처럼 그야말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합작해가지고 그런 국익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폄훼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아, 진짜 참 답답하죠. 아니, 우리 박지원 선배님도 정치 오래 하셨지만은 이런 식으로 더티 플레이 하는 경우 본 적이 있습니까? 남북 문제를 이렇게 악용한 경우는 없죠. 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건 어떻게 됐든 어버이연합이나 네. 이런 분들이 뉴라이트 이런 곳에서 뭐 박지원이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비난을 했지만은 이 국정원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그 권영세 녹취록 CBS 인터뷰였죠. 네. 예. 권영세 녹취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얘기를 해보시죠. 말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 녹취록이 네. 도청한 것 아니냐? 예.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합법적으로 우리가 제보를 받은 것이다. 지금 그게 신동아의 허모 기자가 녹음한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신동아라는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본인이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그 이제 녹음한 거를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보를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과정은 안 밝히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그 허모 기자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자기가 잘 아는 민주당의 모 전문위원에게 이 휴대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훔쳐서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예. 거듭 밝히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신경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네. 당내 네.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네. 또 박영선 위원장 등 저도 법사위 소속이니까 법사위원들하고 매일 하루에 한두 차례씩 연석회의를 가졌어요. 네. 거기에서 모든 걸 공유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또 청와대 법률비서관 출신이고 그렇죠. 해박한 친구예요. 네. 그분이 이제 상임위에서 네. 질문을 한 거고 네. 권영세 박근혜 대통령 대선 상황실장 현 주중대사의 육성이 나온 거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엉뚱하게 뭐 도청한 거다. 한데 우리가 제가 밝힌 것은 도청하지 않고 네. 합법적으로 네. 거기 그 권영세 상황실장하고 식사한 네.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네. 녹음을 해가지고 네.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 네. 법률적 검토를 다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아니 설사 네. 문제가 있다면 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진짜 1000번 만번 양보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치더라도 아니 그런 식으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하면서 온갖 음모를 꾸민 게 잘못이지 네. 그걸 밝힌 걸 갖다 도청했다는 이런 식의 수법이 전매 특허 아닙니까? 초원복국직 사건 때부터. 본질 흐리기.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론사 기자도 네. 그렇게
자기도 이제 부담을 느끼겠죠. 예.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영세 대사 녹음 파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거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네. 전 대통령 후보, 네.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였죠. 예. 예비 후보. 그리고 개헌을 해가지고 네. 예.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 하는 그런 구체적 진짜 국민이 들으면은 뒤로 자빠질. 천인공노할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해달라. 예. 라고 이제 여기서도 분명히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예. 왜 근데 그러냐 조건은 박지원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네. 그때는 공개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때는 국정조사가 합의가 안 됐어요. 아. 예.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가 합의가 돼서 예.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예. 그러한 것을 전부 이제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예. 이제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국정조사도 김이 빠고 예.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예. 좀 거시기 하고. 아니, 그래도 뭐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하셨는데. 아. 개헌을 해서 야당이 지금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개헌이라면 내각제 개헌입니까? 글쎄 뭐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예. 아니, 예. 0.5번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가주시죠.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다 공개가 됐을 경우에 파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나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의 근간이 그 흔들릴 기자가 만한, 예. 그 기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공개를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지만은 출처는 그 그 기자가 녹음 아니다. 파일은 네. 이미 우리 손에 넘어와 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뭐 고소무소해가지고 꼭 그건 밝혀야 될 문제 일을 아닙니다. 안 밝힐 사람들은 제가 아니죠. 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스폰서 검사, 예. 그 술집 가서 네. 룸사롱 가서 한 제가 맨 먼저 입수를 했다니까요. 오. 그래가지고 저는 꼭 박영선 의원하고 18대부터 협의를 해요. 예.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이건 내가 공개할 수 없다. 예. 너무 국회의원 품위가 있다. 예. 해가지고 그 제보자한테 MBC하고 오마이뉴스에 안내를 해줬죠. 예. 그래 거기서 터뜨렸구나. 보도가 해가지고 터뜨려진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별장 성접대 네. 예. 그것도 제가 일찍 가지고 있었어요. 오. 가지고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갖고 계셨어요? 동영상 가지고 오. 있었죠. 그래서 또 박영선 위원장하고 합의를 했죠. 예. 협의를 해서 그 김학의 법무차관. 차관이 네. 그때는 검찰총장 설도 있었고 예. 장관 설도 있었으니까 아이, 냅두지 그랬어. 이건 만약에 예. 임명만 되면은 예. 예. 우리가 청문회에서 하자 예. 예.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청문회 육관왕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기록 세운다. 예. 뭐 딱 있는데 천성관을 그대로 주저앉히셨고. 그렇죠. 천성관도 그렇고 뭐 예. 김태호 다 이렇게 예. 나갔는데 아무튼 그 사전에 이제 나왔죠.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딱 가지고 예. 호시탐탐 호시침침 예. 이게 총장이나 장관만 되라 예. 했는데 이제 장관도 총장도 안 되고 예. 차관이 되니까 예.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또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이걸 공개하기가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네. 가지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한번 모아가지고 예. 한번 치자라고 네. 했는데 그게 사실 오래전에 서초경찰서에서 네. 이미 하다가 이제 덮어버려. 덮었고 예. 또 작년이죠. 금년 초에 예. 경찰 특수수사과에서 한 거예요. 이미 조사는 다 돼 있는 거구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잘못이지
또 저한테 보내준 것이 참 저는 기분 나빠요. 이거 왜 나한테만 보내냐라고 했는데 결국 안 했지만은 예. 우리는 안 했어요. 예. 안 하니까 다른 TV에서 보도가 되니까 이제 막 커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덮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민주당에도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라. 예.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야당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예. 우리도 밥값은 해야 국민들이 지지해 주죠. 김한길 대표가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 박지원 아니 지금 김한길 대표 열심히 잘합니다. 전 영 마땅치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국정원 이번에 저희는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죠.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과연 댓글 공작만 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사실 원세훈 국정원장과 제가 정보위원을 했고 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비교적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사건을 저희들이 알면은 예. 즉각 요구를 하면은 예. 금세금세 인사조치 해버리고 강하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 가네요.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했고 실제로 예.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예. 그 이후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고 사실로 나타나고 네. 예. 또 이게 사실 그 대선 와중에 예. NLL 문건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네. 저에게도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분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선거 후에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나 검찰로 보내면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예. 권영세 상황실장이 한 발언이나 예. 또 박성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선대위 대변인이나 예. 김무성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예. 그게 사전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네. 이득을 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녹음 테이프나 예. 김무성 대표의 연설로 예. 확실하게 나타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러던데 아까. 예. 오늘 아침에 예. 국정원 댓글 조사는 네.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 NLL 문제는 피로 지켰다. 예. 피로요?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연평해전 때 피로 지켰습니다. 네. 예. 피로 지킨 건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켰어요. 정말 뻔뻔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지켰어요. 예. 그랬는데 NLL 문제는 피로 지킨 건데 확실하게 네.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민주당에서 지키지 말자고 우리 국민 누구도 말한 적 없어요. 아니, 노무현 또 대통령도 그랬어요. 북한도요. 예. 실질적으로 예.
NLL을 헛소리 하면서도 네.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어선이 내려왔다가도 우리가 올라가라면 올라가잖아요. 네. 북한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 예.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트위터에다 한 방 조지고 왔어요. 조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결자 해지해야지. 네. 덕본 사람도 대통령. 선거 때 활용한 것도 그 캠프.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개혁해라 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 선거 때 검찰 개혁하라고 그렇게 또 대통령 대수도 말씀하시다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런 화법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유체이탈. 유체이탈인지. 이명박이가 전문이었는데. 네. 아니 그건 굉장히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참 다른 것도 하나 보면 열을 알듯이 다른 것도 대선에 개입했다. 그렇게 보고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곧 나타날 것이다. 예. 댓글 공작 이외에 또 다른 대선 개입 정황들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민주당에서 파일을 갖고 계시는 건 없으십니까? 저는 몰라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넘어가셔. 제가 보통 분인데. 제가 모르는 것을 자꾸 질문하시면 모른다고 하면은 청취자들이 저한테 욕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지,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나 아까 문재인 의원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뭐예요, 도대체? 그건 몰라요. 아니, 조금만. 0.1%만 좀. 그건 못해요. 일파만파라니까요. 그게 뭔 내용이길래 일파만파예요? 아니, 그래요. 도덕성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물론, 안철수 의원이 무슨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없는 문제도 만드는 그 새누리당 아닙니까? 아니, 국정원이 그 전문이지. 없는 것도 마타도를 만들. 아니, 가능성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론을 갖다가 발언록을 변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걸 자꾸 모르는 걸 이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아는 것만 물으세요. 내년 지방선거 승산이 있습니까, 민주당? 민주당 지금 어렵죠. 예. 아까 우리 서영석 기자 그 예리하게 항상 저희가 할 때도 아주 고약한 질문만 잘했는데 우리 김한길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 이 두 대표들과 지도부가 사실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나쁜 환경입니다. 독배를 든 거죠. 지난 그렇죠. 전당대회 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충정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에 그 NLL 문건 공개하지 말자라고 해서 반대 표결했다고 경고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 박을까 하다가 이거 박으면요. 김한길 전병헌 두 대표한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지금은 일치 단결해서 김한길 전병헌 대표가 성공하도록 우리 민주당이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박정희 형님 엄청나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아니요. 옛날 같으면 절대 안 참았는데. 아니 이건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적군을 이롭게 하는 서영석 기자하고는 전적으로 다릅죠. 제가 아군끼리 싸워서 적군을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반성해야 되겠네. 야당 모든 걸 아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다 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러니까 이 경륜이 있다. 이렇게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어려워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불문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야권은 민주당, 안철수 신당, 진보통합당, 진보정의당 이 네 개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태성적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부분적인 야권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야권 통합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잘 안 되니까 진보당과 우리 민주당과는 좀 일정한 차이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러나 새누리당보다는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연합 연대를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길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JP하고도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험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근데 이제 결국 안철수 신당이 이제 나오는 게 불문가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올 10월 그 재보선이 지나고 이렇게 내년 6월의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호남 쪽에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안철수 신당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연대인데 이게 쉽지 않을 그럴 전망인데요. 그런 양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안철수 새정치란 게 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다.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의 새정치를 듣고 지난 재보궐선거에 고향인 부산 영도에서 나가서 김무성 후보와 대결에서 이겨 돌아오는 것을 새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흔히 말하는 정치하고 똑같더라고요. 당선하기 쉬운 노원병에 가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주장이 뭐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 지역에서 갖는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를 깨주는 게 좋다라고 했으면은 법륜스님도 저하고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신당은 우리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에 가서 지역주의를 깨야지. 새누리당의 독점적 정치 체제를 깨줘야 되는데 약한데요. 어차피 우리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호남에 와서 민주당의 독점 체제를 깨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느냐. 마이너스 연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게야. 이게 사실 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경기도지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문수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금석이 된다는 뭐 말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 아니에요. 서울시는 어차피 박원순 시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서도 그렇게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야당으로서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신당, 진보 통합당, 진보 정의당 4대1로 되면은 뭐 새누리당 낙승이지. 새누리당 낙승이죠. 그런데 그게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제야 원로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으로 내년 6월 경기도지사는 단일화된다. 단일화되면은 그때 과연 어떤 후보가 단일화되느냐 이것으로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야권이 이런 것으로 펴나가야 되는데 단 안철수 신당에서 영남은 버린 채 호남으로 오면은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은 별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피터리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애로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서영석 기자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기도지사를 매체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단일화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최장집 교수가 한겨레신문 1면부터 이렇게 쭉 인터뷰한 것을
제가 2번 읽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역시 단일화의 끈을 최장집 교수님은 제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나 처음부터 단일화를 하면은 구정치이기 때문에 선거를 한번 치러보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는 그 선거 기점을 10월 재보궐선거에 두는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이, 10월 재보궐선거겠죠. 6월 지방선거에 둔다면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때 뭐 다 후보가 나와가지고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지.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집안 전체 지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그런 얘기예요. 당락에 관계없이 이렇게. 참나. 말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아예 뭐 최장집 교수님이 설마 그런 의도로 얘기하진 않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지방선거라고 생각. 저기 10월 재보궐선거. 그러나 이제 이번에도 보십시오. NLL 이 공개 대화로 공개가 되니까 이건 내가 깔때기입니다. 제가 맨 먼저 이건 안 된다 하고 비난을 하고 결자 해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된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새누리당에 이제 국회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최소 부분 최소 인원이 열람해서 공개에 대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전 인수로 새누리당식으로 민주당은 민주당식으로 또 싸움의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조금 늦게 뒷북을 치셨죠. 이 국정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된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이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고 나니까 한참 가버린 후에 손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안 든 것보다는 낫고 또 야권으로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권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을 아니다. 야권으로 묶어둔 그런 효과는 있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근데요, 또 사람들 열받는 게 저거더라고. 지난 뭐 국정원 10년간 어쩌고저쩌고 또 안철수 교수가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합니다. 안 의원은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국정원 나름대로 개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동일하게 보느냐 해가지고 또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가 정치가 이제 일천한데 모든 것을 100% 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좋은 그룹들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그룹들도 사실 공부 잘해서 고시 합격한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학자들도 많지만은 역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이광재도 거기 좋은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전 그 얘기 아주 자세하게 들었는데, 근데 안철수 도지사만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여러 다양한, 고위 레벨의 조언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 이광재 도지사가 조언하는 것도 100% 다 받아들이진 않더라.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일러주더라고요. 그 지도자랑 것은 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죠. 자기 말을 100% 듣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허수아비지? 허수아비지. 허수아비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완전 허수아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대표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는 누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한테 나오냐고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지사가 지금 삼선 해가지고 더 못해요. 나올 때문에 더 못하죠. 못하죠. 야, 박준영 선배가 벌써
12년을 했단 말입니까? 그분은 보궐선거에 했기 때문에 10년 했죠. 10년이구나. 2004년에 재보궐선거로 해서 당선이 됐었고. 예. 저는 제가 나간다. 또 생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다음에 민주당 대표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세게 답을 하시네요. 아니 제가 후보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민주당은 호남이 텃밭입니다. 호남만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남을 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국에 있는 호남 향후 등 호남을 다니면은 제 얼굴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역할을 해볼까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 대의원들한테 제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생각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광주 전남에서는 도지사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제 자신 깔때기를 대자면은 그래도 박지원이는 장관,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 경륜이 있는데 딱 당대표만 못하셨구만. 대통령을 안 나간다고 하면은 전남지사로 고향 발전을 한번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안철수 신당이 결국 광주 전남을 또 노릴 거란 말이죠. 이때 단단한 그 민주당에 뭐 이분이 나가면은 뭐 안철수에선 감히 뭐 생각도 못할 그런 카드면 바로 그런 카드로 박 전 대표님밖에 나올 수는 있겠네요.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깔때기를 대려면 저렇게 대주세요. 그런 말 맞네. 이것도 깔때기입니다. 그러니까 깍대기 빡 가네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도 거의 1년 남았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 시세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당 대표는 지금 아직 못 하셨나요? 네, 못 했어요. 그게 지금 못 해본 게 대통령 후보하고 당 대표 두 개네요. 대통령은 해봤죠. 대신 졌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통령을 그때 뭐 사실상 뭐 언론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왕 실장님이라고 참. 왕 실장, 소통령, 중통령. 나중에는 대신 대자 써가지고 대통령 박지원 했죠. 아니 뭐 실제 좀 그 끝발이 있었죠. 끝발이에요.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내가 한번 뵀는데 아주 얼굴에서 아우라가 그냥 쫙 나더라고. 광채가 그냥. 아니 근데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요.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후계자를 길러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은 민주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거죠.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 48%로 이건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당선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했다고요. 표 숫자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것이 문제이지. 그런데 저는 좀 그 문재인 의원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역시 자기는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노무현을 뛰어넘겠다. 그런데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들어놓아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바라면 안 돼요. 그래도 저희 감나무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으로는 안모 씨가 훨씬 더 앞에 있죠. 그건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는 낫죠. 근데 누가 낫냐, 좋냐. 아유, 누워가지고 입 쫙 벌리고 있는 그 최고봉은 안모 씨 아닙니까? 아니, 글쎄, 누가 그랬든,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데. 아무래도 저야 뭐 우리 당내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해야죠. 아니, 그 얘기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박지원 선배님도 김대중 대통령을 뛰어넘어가지고 대통령 후보 좀 돼보세요. 그런데, 오늘 또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저한테 대통령을 출마하라고 권유를 하시는 분은 이호 여사님 한 분뿐이에요. 아, 그래요? 최고로 지금 끝발이 있는 이호 여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박 실장. 지난번에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대한민국에서요, 저한테 대통령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모님이 유일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두 번째네. 예. 이렇게 이제 확산일로 갑니다. 지지층이 벌써 2표가 됐거든요. 1년 후에. 친박연대야.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이호 여사님이 저한테 다음에 나가라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사모님 유일합니다. 했더니 박 실장이 다음 대통령 나올 그 나이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그 나이다. 그러네요, 진짜. 나이가 지금 많이 드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지만은 박 실장은 매일 운동해서 건강이 좋으니까 훨씬 잘한다고. 아니, 누가 박지원 대표님을 70대로 보겠어요? 저 50대입니다. 아니, 진짜로 50대로 뭐예요? H모, 새누리당의 정치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H모 정치인.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분들입니다. 김어준, 주진우, 저 이렇게 셋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양반하고. 그 양반. 언제?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양반 개털이었을 때였는데. 딱 제가 들어가니까. 야, 용민아. 정치는, 너 같은 놈이 아니라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 H모가 지금 말씀 많은 H모라는데 다 안다. 그분은 탁월한 분이 있어요. 탁월한 분이. 그 양반 얘기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이 박지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서운 분이지. 왜냐하면 정보가 제보가 온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선배님이 뭐 성질이 무서워서 무섭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뭔가 여권의 약점. 이런 리크 되는 것들이 정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박지원 선배님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비밀 보장도 되고 또 얘기를 했을 때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이게 파급력도 있고 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청을 할 것 같은데 우리 박 대표님을 그런 느낌이 듭니까? 뭐 도청하면 뭐 하겠어요? 도청하시는 분들 기분만 나쁘지. 거기다 떼고 대통령 욕이나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검찰에 저만큼 많이 잡혀간 사람 없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핸드폰들을 꼭 여러 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묵주 사건에 누구야? 있잖아. 정영근. 아, 맞아. 그 양반은 뭐. 그런데 정영근 의원만큼 철저하게 쓰려면은 괜찮아요. 그분은 말이죠. 한 10개 이상을 가지고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니까는 안 잡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은 이 검찰에 불려가면은 통화 기록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같은 번호 하나만 써요. 결국 안 걸릴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걸릴 일을 핸드폰 바꿔서 한다고 안 걸리냐.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대포폰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은 우리 민주당이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뭐 도청 그런 거 해봐야 저거 들으면 자기들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진짜 I don't care. 지난번에 무슨 징계 먹겠다고 하니까 I don't care 하시더니 이거 지금 뉴욕에서 지금 귀국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 지금 또 계십니까?
한국에 나와서 다 살죠. 예. 그때는 저기 뉴욕에 있는 걸로 내가 그때 그렇죠. 들었는데. 예. 지금은 한국 온지 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되고.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막,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박낙종이다. 우리 아버님이 독립유공자예요. 내가 보험처에서 한 달에 보험기금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요? 그런데도 뭐 친일파 자손이라는 그런 또 루머가 있었습니까? 저한테 종북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6.15 특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병역을 기피했다. 하고 없는 아들을. 그래서 나는 혹시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나 하고 아니 그것도 어디 뿌려놓은 씨앗이 있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이게 따님만 딸 둘이에요. 그런데 그런 별걸 다 가지고 SNS상에서 비판을 하지만은 저만큼 아마 우리 김용민 교수, 우리 서영석 기자 또 보면은 많이 비난 받던데. 그래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작년 총선 당시에 제가 한참 두드려 맞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는 잘 맞아야 된다. 그 말씀 잘 못 맞으니까 정치 그만뒀잖아. 정치는 복싱 선수인 거예요. 때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맷집이 잘 맞아야 돼. 맷집 하면 또 서영석 기자 기사 쓸 때요. 얼마나 고약했는지 알아요? 제가 좀 그랬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고 골리려는 질문도요. 진짜 쫓아가서 기자만 아니었으면 주워 패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진주 가면은 저 새끼는 전라남도 진주 출신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참다. 그때, 그걸 이제 우리 민주당을 신랄하게 하지만은 애정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사는 잘 써졌죠. 질문을 고약하게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와 기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정치인은 기자를 만나면 자기 조진 기사만 생각나고 기자는 정치인 만나면 잘 써준 기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 기자와 정자가 사람 될 확률은 몇 억 분의 1이다. 그렇죠. 아니, 그거 하니까 생각났다. 함께 국민일보에 있었던 이강렬 편집국장이 기자가 날려면은 조상이 5대가 죄를 지어야 하나가 난다. 저도 지금 이달에 또 눈 수술을 하거든요. 왜요? 내 눈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게 녹내장이란 말이에요. 안압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혈압하고 안압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나쁘면은 올라가게 돼 있지.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명되고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SNS에서 개눈깔 박은 놈이라고. 난 제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거 진짜.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오른쪽 눈으로 바라볼 때, 왼쪽 눈으로 바라볼 때, 두 눈을 다 뜨고 바라볼 때는 다릅다. 그런데 나처럼 모든 사물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일목요연하게 봅니다. 이제 큰 지도자 될 것만 딱 남았네. 그런데 진짜 그래서 아파요. 대표님, 새누리당에는 주자가 있어 보이십니까? 차기 대권. 새누리당 주자요? 지금 김문수, 정몽준, 홍준표, 이재호 이런 분들이 거론되기는 김무성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김무성이 이번에 함께 가버렸지. 그분들은 사실 나이도 젊고 훌륭한 분들도지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패한 사람이다. 전부 한물 간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은 어머님 유경수 여사의 품성을 담기를 바랐는데
스타일만 닮았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를 아주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아버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서영석 기자가 얘기했지. 예. 편집할 때 이걸 꼭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서영석 기자가 얘기했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2인자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직전에나 뭐 그때는 허용하더라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예. 명실상부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예. 특히 지난 5년은 청와대의 이명박 대통령, 예. 여의도의 박근혜 대통령, 확실한 대권 주자여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만 하더라도 사실상 몇 개월 전에 어느 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검증이나 인정을 받는데 조금 어려웠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내년 2월 지방선거, 죄송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은요, 본격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권 후보들이 나타날 겁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죠. 박원순, 인천의 송영길, 안희정, 전남의 박준영, 이런 분들 또 뛸 거고, 또 사실 문재인, 뭐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치열한 경쟁과 이 소리가 나면서 결국 후보가 결정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는 그런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데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는 일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재작년인가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자. 그때 문재인 이제 얘기 거론 안 될 때였어요. 그러고 했더니 반기문 총장이 자기는 사무총장에 전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재선됐죠. 앞으로 3선 하실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르잖아요. 경우가 다릅죠. 그렇지만 그 정치란 게요. 그렇게 또 온실 속에서 큰 사람들이. 맞아.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하면은. 서울대학교 총장 같은 사람이 하면은. 제일 실력 있고 잘할 것 같지만은. 안 되잖아요. 서울대 총장,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성공한 얘기가 한 번도 없죠. 정운찬, 조순. 그래도 조순은 서울시장이라도 했어요. 그건 우리 덕분에 했죠.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이사님, 아이고, 뭐, 나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오늘 아주 정말 알짜 말씀들이 많습니다. 개헌을 해서 민주당을 압살하려는 업무가 있었다. 오늘 야만은 그거네. 하여간 그 카드, 권영세를 비롯한 각종 녹취가 터지면은 거의 뭐, 파장이면 정도까지일까요? 그것만 좀 대표님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분명히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 민주당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그러한 내용이 공개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헌정 중단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그러나 파장이 클 것이다. 누구야 어디 보도지 김무성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아주 싹쓸이를 해버려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다는 그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는 이제 각별한 사이인데요. 그런 얘기 할 만한 굉장히 보수 우익이고
말씀을 좀 터프하게 해요. 터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냥 만나 나온 말 가지고 또 뭐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으로 배지도 안 달고 있을 때 그때 처음 봤는데 참 많이 컸죠. 사실. 차기 하니까 진짜 참 격세지감을 느끼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대표님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국민TV 라디오의 애청자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뭐 조합원 가입 많이 해달라는 얘기 절대 환영입니다. 뭐 저도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애청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좀 거시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국민TV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난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우리가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 요원합니다. 남북관계 참으로 어렵게 파탄났습니다. 이런 때 왜 국민TV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야당은 야당답게 투쟁하면서 그러나 또 책임 있게 활동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TV에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깔때기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